1월 14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 고도의 관광 도시인데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경주로 여행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의 경주 여행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조선시대 경주 기행본을 번역한 책 경주의 조선 스토리를 펴낸 경북고전번역연구원 우상욱 원장 만나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문 번역가 오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네. 경주의 조선 스토리 책은 조선시대 경주를 다녀간 조선 선비들의 경주 여행기, 유람 기행문을 우리말로 풀이한 한문 번역서입니다. 네. 2015년도 부산대 한문학과 시절에 한문학의 집행연구 일환으로 연구자의 주변 지역 연구에 대한 주제가 화두로 떠올랐고요. 이때부터 제가 살고 있는 경주, 이 고향 경주에 대한 경주학에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시대와 연관지어 여러 글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로 2017년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경주 지역 유람과 유기의 특징 고찰이라는 학술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역학의 어떤 시작을 열었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지역 신문에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또 연재를 하면서 이 경주, 그리고 경주학, 그리고 경주 한문 문집이라는 그런 연결점을 이렇게 잇게 되었고요. 네. 원래 경주의 조선 스토리는 최초에 기획했던 거는 원사정제와 그 인물이 중심이었습니다. 음. 원사정제가 뭐냐면 원은 서원, 사는 사당, 정은 정자, 제는 제실. 이 건축물과 인물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경주를 들여다보는 기획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자료를 접하다 보니 경주를 다녀간 여러 문인들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네. 또 번역하는 입장에서 한문 번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조선 시대에 쓰여진 기행문이 정말 많을 텐데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셨습니까? 현재 번역서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황산 유록, 지리산을 다녀간 지리산 유록 등 지역별로 인물별로 다양한 기행문이 출간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경주 관광도시 경주에 대한 경주 유기, 유람 기행문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음. 어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이 경주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일단은 옛 글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경주의 옛 이름인 동도, 동경, 금성, 월성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각 도서관이나 그리고 한문학 연구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였고요. 네. 그중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DB, 유교넷, 규장각 등 여러 곳에서 한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료가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특히 경주라는 작은 도시, 그리고 이런 작은 글들은 아직까지도 데이터베이스 되지 않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은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각 문중과 접촉해서 네.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직접 이렇게 손수 찾아보고 펼쳐보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하나씩 축적하게 되었고요. 네. 예, 이 경주 관련 유기를 모으기 위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시간과 이렇게 노력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애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행문들이 실려 있습니까? 총 21편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16세기에서 19세기입니다. 네. 여행에는 반드시 유람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공적인 일로 관직에 있으면서 경주를 다녀갔고요. 또 누군가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또 족보 작업을 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고, 네. 때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먼 길을 찾아 경주를 다녀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다양한 유람 배경을 안고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를 찾았고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홍성민의 계림록은 공무에 경주를 여러 차례, 즉 한 3차례 이상 다녀갔고요. 네. 그리고 이독홍의 동경유록은 1580년 여름날의 경주를 묘사하였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뭐 설명드릴 글들이 많지만 여러 문인들이 경주를 다녀가고 기록하고 한 것은 특별한 의도적으로 유람 배경을 안고 자신의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기행문을 보면 뭐 시대적 상황과 역사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즘도 경주는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들 찾는 역사 문화 도시잖아요. 네. 그 지금의 경주 여행과 또 조선시대의 경주 여행은 어떤 게 같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와 지금의 유람객이 동일한 입장과 생각으로 경주를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경주 천년의 도시, 경주 문화도시의 소문을 듣고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지 하는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예나 네. 지금이나. 그리고 늘 그 자리에 변함없는 문화재를 보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리를 거닐었고요. 지금을 예로 들면 우리가 왜 경주 IC를 통해 경주를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좌측에 오능이 보입니다. 네. 예, 박역거세의 전설이 서린 오능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으로 남산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요. 이 오능을 끼고 경주 시가지로 들어서면 교촌마을과 대농원 참마총을 만납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에 펼쳐진 첨성대와 계림, 그리고 월성과 동궁과 월지, 옛날 안압지죠. 이러한 것들을 두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유람객들이 빠뜨리지 않고 보는 것들인데요. 요즘은 황남동, 황리단길이 핫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그중에는 젊은 여행객들이 상당합니다. 네. 굳이 차이점을 찾으라 한다면 조선시대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먼 거리의 여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에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언제든 쉽게 경주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 경로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여행 유람 배경을 안고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였냐에 따라서 서로 보고 들은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네. 네. 그때는 그러면 경주를 방문하면 주로 어디를 찾았습니까? 네, 21편의 유기가 다 동일한 방향으로 유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람 배경에 맞게 경로도 다르게 설정이 되었고요. 네. 예. 저 경주를 찾는 그 여행의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국사와 첨성대는 예나 지금이나 유람객이라면 반드시 거치는 장소였고요. 지금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기념적으로 불국사와 첨성대를 찾아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핫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러 편 가운데 특히 경주 선비의 시각으로 경주 문화를 바라본 유기 작품이 여러 편 있거든요. 네. 몽암 이채, 오연채수, 우화 이덕표, 시암 남경이 등은 경주의 선비의 입장으로 경주의 숨은 비경을 소개하는 경주 문화의 다양성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번에 내신 게 경주의 조선 스토리 1편이더라고요. 그럼 네. 뭐 앞으로도 2편, 3편 계속 편의 계획이십니까? 네, 향후 지속적으로 경주 관련 자료를 모아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인데요. 이번 1편은 경주 유람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2편은 현재 작업 중인데 효자, 효부, 경주에 보면 정려각, 홍살문 이런 정려기가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주의 조선 스토리는 원사정제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렇듯 그 효자, 효부의 정려각을 중심으로 이 유람기와 이어서 네. 이렇게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끝으로 바람과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네. 한문 고전은 우리 선조의 기록 문화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담은 한문 고전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고 또 일부는 목록조차 기록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문학을 하는 입장에
지금이라도 묻혀 있던 한문학 자료가 세상에 드러나 또 그리고 번역되어 옛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세상에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역할을 저희 경북고전번역원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고전번역연구원 우상욱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